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이 경영학과를 전공하면서 이 교육 분야 직무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에 대한 그 진로 고민 상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경영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면 학부 때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석사랑 박사 때는 이 교육학을 전공한 케이스고요. 최근에 출강했던 대학에서 이 교육학과 학생들 수업을 했었는데, 그 학과는 교육경영 전공이라고 해서 이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트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진출 분야를 이 기업의 HRD 분야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 상담을 좀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사례를 좀 읽어보면 현재 그 경영학부 3학년 1학기까지 수료를 하고 다음 학기에 휴학 예정이라고 해요. 3학년이다 보니까 진로에 진짜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대학 입학할 때 문과 계열 전공 중에 입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나 이 경영 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그 학과 자체도 사실 경쟁률과 입시 컷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에 있는 그 공립대학교에 현재 어, 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지역 인재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충남에 있는 이 학교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 취업 연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도저히 그 공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쉽게 들어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충남 지역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약간 그 지방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경영학부가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 경영학과 저도 수업을 들었지만 뭔가 이게 기업의 이렇게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실제 사례를 좀 다룬다기보다는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약간 내가 실제 이걸 배웠을 때 기업에 가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과목들도 좀 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론 위주로 하긴 좀 힘든 과목이긴 해요. 현직에서 오는 그 교수님들은 실제 사례를 알려주시긴 하는데 이 뭔가 배우는 내용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현재 경영학부에서 어, 대기업이나 혹은 이제 공기업 공무원에 갈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고 수도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인턴 생활도 하고 대외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진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1학년 학생들이니까 1학년 때부터 좀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2학년, 3학년 때 뭔가 그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당연히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또 흔치 않아요. 근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턴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생활이 정말 맞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도 있기도 하고, 인턴을 또 뚫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인턴도 요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업에서 또 인건비를 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턴을 잘 안 뽑기도 하고, 제가 있었던 그 회사에서는 인턴 학생들이 IPP 제도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굉장히 바쁜 회사였어요. 정말 바빠서 민원 처리 업무하고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턴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인턴 학생들하고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이 애들한테 일을 가르쳐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일들 위주로 많이 일을 줬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 어 그러니까 그 인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인턴이니까 6시에 퇴근하고 가면 되는데, 이제 대리님하고 과장님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하시는 거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힘드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회사 생활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다녔을 때 느꼈던 거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어쨌든 의사결정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결제를 받아야 되고, 어, 확인을 받아야 되고, 감리와 이제 감독 체계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회사 생활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말이 없으시고 주어진 일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그 주어진 일만 하고 살면 발전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해가지고는 발전도 없을 텐데, 왜 그러고 살지?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단하신 거였다. 굉장히 대단한 거였다. 그렇게 시키는 것만 말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다. 생각을 하고, 제 친구 중에서도 거의 지금 한 회사에 10여 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회사를 지겹지도 않냐 다니는데. 아,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랑 다르다. 약간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일을 하셨고 강사 일, 그리고 과외, 그다음에 교내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들 요즘 최근에 많잖아요. 유학생 활동, 뭐 멘토링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교육 직무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직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 전공을 살리는 방법은 이 상업계 교사인데 제 후배 중에서도 한 명이 그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이제 상업 계열로 교직 이수를 해서 상업계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특성화고에 한번 그 교직 실습을 하러 갔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특성화고에서 뭐 상업계 교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지 않아?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나 봐요. 그리고 현재 제 학원에서도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상업 계열 학생들이요, 마치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사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할 것 같긴 한데 이 특성화고는 사실 좀 그 공부를 약간 할 만한 좀 분위기가 조금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학업 열의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티칭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필드에서 직접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서 이 애들의 진로 상담과 입시와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거의 뭐 한 10%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학업에 거의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계 교사로 가는 건 별로 추천하지가 않고, 그리고 상업계 교사, 어, 선생님들조차도 상업 분야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없다. 그렇다는 건 이 직업이 점점 계속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회계나 이 경리 분야 같은 경우도 사람이 별로 요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업 교사조차도 좀 그 교사 이직에 조금 더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업계 학생들 그 입시 컨설팅을 하는데 선생님이 상업 계열 쪽 진로 하지 말고 간호학과 해라. 간호학과 진학해라. 이제 간호학과 또 전문이잖아요. 아니 그 상업계 학생들한테 그냥 간호학과로 진로 바꿔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상업계 학생을 간호계열로 돌려서 입시로 대학 입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상업계 선생님들조차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추천을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경영학부 전공 관련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사기업에 입사, 그러니까 대기업 정도 되는 규모이겠죠. 거기서 이 영업이나 이 재무 쪽으로 입직을 한 다음에 경력 쌓고 나서 이제 직무순환 제도를 통해서 경영지원 인사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공기업 입사, 지역 할당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인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공기업 입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인재 7급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인재 7급으로 성공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 지역인재 9급 보통 이제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좀 우수한 학생들 중에 지역인재 9급으로 또 공무원 되는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일단 준비를 일단 해보셔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잘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관련 분야는 직무 자체를 인사로 정한 다음에 저처럼 이제 석사나 박사 이후에 강사나 교수, 제가 하고 있는 테크트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과 비용 투자가 많이 들고 아무래도 좀 이 교육 관련 분야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직무를 인사로 정해서 그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제일 베스트인데 인사직무 자체는 이게 채용 TO가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만약에 사기업에 입사, 좀 규모가 좀 크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일단 그 지역 내 어,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을 좀 목표로 해서 우선 사기업에 경영 관련된 직무로 먼저 입사를 하신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직무순환제도 활용해서 경영지원 인사 쪽으로, 인사나 교육 쪽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그러니까 플랜 A는 직무나 인사 쪽으로 계속 어플라이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거의 안 뽑잖아요, 별로. 안 됐을 경우도 고려해서 경영지원 직무 쪽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지원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 대학원 과정에 보면은 기업 교육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기도 했었고, 제가 있었던 이 기관에서도, 음, 이런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꼭 한 직무를 평생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좀 규모가 있고 괜찮은 회사를 좀 목표를 하셔가지고 입사를 한 다음에 직무 자체를 순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 취업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레벨이 조금 한두 단계 아래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1, 2년 정도 쌓은 다음에 다시 대기업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석박사 이후에 강사랑 교수 교육 분야로 고려를 하신다면은 현재 전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교직 지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교사 직무에 대한 또 회의감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때 주변에서도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교사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 알지만 또 이런 알고리즘이 떠서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되는 건 일단 어렵다. 어려운데 만약에 현재 그 기업을 다니면서 강사나 초빙 교수, 겸임 교수 이런 형태, 그러니까 투잡이 되는 거죠. 강사를 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릴 만해요. 근데 회사를 포기하고 석박사를 하면서 교수를 목표로 하는 거는 위험성이 높을 수 있고 만약에 교수직의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국내에서 하지 마시고 해외에 가서 해외에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것이 일단 유리하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학령 인구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는 뭐 거의 되기 힘들다고 봐야죠. 저도 뭐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임이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뭐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민이 많죠. 근데 전문성 있는 활동이나 이 지식의 습득이 조금 힘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도 막연하고 이번 방학에도 뭐 인턴도 하고 과외도 하고 뭐 그다음에 커말 학원도 다니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거죠. 아이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곳이 맞나? 괜히 고민도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마음도 조급해지고 좋은 회사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본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대학원 가신다면 일단 1번 취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대학원은 2순위다. 대학원을 먼저 가지 마시고 취업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교육학과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대학원 먼저 가지 말고 우선 취업을 해라. 취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대학원에 간다면 현재 있는 대학보다는 상향을 해서 가는 것을 뭐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요. 저는 뭐 그냥 제가 다녔던 대학에 대학원을 나왔지만 상향해서 가는 게 더 좋죠. 상향해서 가서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도 쌓고 그리고 그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과 사기업 중에 대기업을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하신 다음에 대학원을 가셔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어, 회사에 적을 두고 무조건 적을 두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거. 강사가 업이 되면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사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퍼포먼스를 해야 돼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그다음에 목표하는 그 다른 잡들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이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잘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시고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꼭 기회를 찾으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료 상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유료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현업에서 거의 시간이 풀타임으로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애도 키우고 해서 뭐 유료 상담해서 제가 돈을 벌고 뭐 그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시간과 짬을 내서 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드리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드리고 뭐 그것을 뭐 비즈니스에서 큰돈을 벌어야겠다 뭐 그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해소되지 않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